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 10일차 시에 걸쳐서 상속세 기본적인 계산 구조와 실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입니다. 상속세는 이제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나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가령 들어서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즉시의제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보험금과 신탁재산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등이 있다면은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을 해줍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는 상위 군인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망자에 따라서 지급받는 사망일시금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금전적인 경제적 이득이라 하더라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이 추정상속재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정무부가 세목입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납세 의무가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상 가장 많은 추가적인 납세 의무 부담 대상이 되는 것이 추정상속재산가액의 정확한 산정 여부입니다. 이러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유고가 발생을 했을 때 많은 거액의 상속세를 염두에 두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망일 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인출을 한다든가 금융재산에 대해서 이전을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가액에서 인출을 한 그런 내역이 있다면은 이러한 내역 중에 과연 그 소명금액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용도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과세가액에서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가액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을 합한 금액이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비로소 전체적인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국가에 대한 유증,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유증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 자선,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서 제외를 한다는 의미의 불산이백으로 규정을 해서 과세가액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이나 본인의 장례비 또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 또는 관세 등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 성격의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과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상속인이 채무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인데 그것이 상속일 현재 남아있고 그걸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다면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을 하고 추후적으로 그 당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기 시일 전 일정 기간 동안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이처럼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에서 비과세와 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가액이 선정이 된다면은 상속인에 따라서 인적공제
또는 물적공제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 등과 같은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세율인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속세 산출세액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가령 미리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이 된다면은 그 당시 증여 당시에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를 해주거나, 신고 기한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신고 세액공제를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총 상속세 부담세액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상속세 과세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재산 중에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외의자인 경우에는 상속인 사망 전 5년 이내의 거래분, 상속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사실상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가 꽤 오래 전부터 이 거래가 발생한 것을 합산을 하기 때문에 막상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 입장에서 그 거래가 있는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인적 정보를 기입을 하면 홈택스에서 이러한 상속세 합산 대상 자산에 대해서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통해서 직접 세무서에서 방문을 하거나 혹은 이처럼 홈택스를 통해서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있는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은 증여세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처럼 5년 또는 10년 이내 거래에 대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거래 실질에 따라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됐을 때 과연 상속세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를 통해서 원래 사전증여 재산가액인 경우였다가 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원래 상속세로 과세를 되는 경우에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쪽이 세부담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15억 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증여재산이 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5억입니다. 그리고 사망일자와 증여일자가 있고 토지를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고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거고,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물론 이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성년 자녀인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은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 표준이 4억 5천만 원이고, 누진세율에 따라 가지고 산출세액과 신고세액 공제 3%를 차감을 하는 경우에는 총 증여세 부담액은 7,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여재산가액이 기본적인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추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합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 상속재산가액, 사망 당시 15억 원에 해당한 재산가액과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토지가액 5억 원을 합산해서 20억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가정을 한다면 10억을 차감하고 산출세액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을 해야지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 두 번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 당시에 산출한 8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 상속세 부담은 총 1억 6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와 달리 사전에 증여가 없었고 총 상속재산가액이 15억 원에서 합산이 돼서 원래 20억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20억이라면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없을 것이고 원래부터 20억이었을 거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10억을 차감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발생을 하고 상속세 부담세액은 그대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상속세 부담세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대상 자산인 경우로 따져봤을 때 당초 증여를 했을 때 부담했어야 될 증여세
금액과 사전증여가 재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납부해야 될 상속세 부담세액의 합계액이 원래부터 상속세 재산가액인 경우보다 더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추가적으로 합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은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한 24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세부담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와 여러 가지 물적공제를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기존공제 중에 대부분 기초공제와 일괄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불문을 하고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에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 자녀인 경우와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미성년자인 경우에 따라서 이처럼 각자 공제액을 달리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금액이 일괄공제의 5억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일괄공제와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적은 경우라면은 반드시 일괄공제와 비교를 해서 유리한 더 높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제액이 달리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인당 5천만 원까지가 공제가 되고 연로자인 경우에는 65세 이상 연로자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장애인의 기대 수명 연수에 따라서 매 연마다 1,000만 원이 공제가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9세까지 자녀 연수에 대해서 각 연도마다 1,0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과연 서로 간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인 경우에는 다른 자녀 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서로 간의 중복 공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범위에 대해서도 계모자인 관계,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계모이고 상속인이 친부의 친생자인 경우에는 자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실무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공제 유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을 때 각자 최대 한도 2억 원을 공제로 한도를 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은 예금이나 적금도 포함이 되고 주식 또는 출처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추정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지만은 금융과액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은 적용되지가 않고 또 사전증여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금융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산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상속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재산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인적공제와 일가공제에 대한 비교,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실무적으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세부담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